아이를 교육해 준다라는 건 과학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신체의 어느 부위에 인풋이 되는 걸까요? 손? 심장? 아, 네, 아이맘. 네, 그쵸. 심지어 정답까지.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뇌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좀 해드리려고요. 아까 제가 하나 해드렸는데 뱃속에서 이미 뭐해서 태어난다고요? 3살까지 해야 될 미션을 갖고 태어난다고요. 이걸 뇌과학자들은 프로그래밍화 돼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는 제가 걷는 것까지 얘기했잖아요. 눈에 잘 보이니까 그걸로 설명을 드렸지만 아이는 태어나면 대근육에서부터 소근육으로 발달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요, 쥐기반사가 있어요. 쥐고 무조건 대근육 발달하려고 뭐예요? 흔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양손으로 딱 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본능적으로 던져요. 이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던지지 마, 이놈 위험해, 하지 마, 달리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0에서부터 5살 때까지 안 돼요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기 별거 없어요. 어떻게 막 여기 뒤에서 막 그러시는데 할 수 있어요. 아기가 너무 만지면 안 되는 위험한 걸 만지고 있어. 안 돼! 이렇게 해서 놀라게 하는 게 아니라 비행기 타고 가볼까? 그리고 아이를 들고요, 슝 해서 다른 방으로 데려다 놓으세요. 조금 더 전략적인 거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놀잇감을 그 방에다 좀 풀어놔. 되게 쉽죠. 안 돼, 안 해도 돼요. 막 저지레를 막 하고 있어요. 어떡하지, 집이 지저분해야겠네. 오늘은 우주선을 타볼까?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칙칙폭폭 기차를 타볼까? 포크레인을 타볼까? 이러면서 아이를 장소 이동시키시면 되세요. 되게 쉽겠죠. 그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긍정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뇌에서요, 스펀지가 어떻죠? 물에 넣으면 빨아들이는 흡수력이 어떻죠? 물 쫙 빨아들이게 하면 못 들어요. 무거워서. 어느 정도 부피가 있는 스펀지는. 인간의 뇌에서 태어나서 유일하게 스펀지와도 같은 시기가 0에서부터 3세예요. 저는 3이라는 숫자를 기억하라고 해요. 임신 중에 유전적으로 뇌가 다 생기는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임신 3개월 이내에 뇌가 다 생겨요. 그 뒤에는 기억력 이런 게 생기거든요. 생물학적으로 뇌 형태가 다 생기는 건 3개월 이내에 생겨요. 자, 아이가 스펀지와도 같은 시기가 언제라고요? 3세, 0에서부터 3세. 민감기라고도 하고 옛날에는 결정적 시기라고 했는데 그럼 그 뒤에 기회가 없을 것 같잖아요. 너무 부정적인 단어다. 그래서 학자들이 민감한 시기라고 해요. 민감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뇌 전체가 스펀지와도 같은 시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우리는 뇌가 어떨 것 같으세요? 고무 아니에요. 흡수 안 하는 고무 아니고 우리는 아직도 제가 잘 그걸 생각 못 했는데 우리는 행주 정도의 흡수력을 갖고 있어요. 흡수력 있는 그 소재를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아시면 이따 쉬는 시간에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정도의 흡수력 우리도 지금 갖고 있어요. 뇌발달합니다. 그런데 스펀지와도 같은 폭발적인 흡수력을 가지는 시기는 뇌 전체가 0, 3세고요. 3세 이후부터는 앞으로부터 뒤가 스펀지가 돼요. 4, 5세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오늘은 4, 5세 얘기 아니니까 여기가 부자의 뇌라고 일명 얘기해요. 팁을 드리면. 전두엽인데요. 종합적인 사고력을 판단하기 때문에. 근데 0, 3세는 뇌가 어디예요? 전체가. 스펀지와도 같은 시기라 경험을 양질의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해요.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애기 막 스케줄을 아침에 뭐 놀이학교 보냈다가 어디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머리카락이 빠져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오감으로 아이가 즐기면서 양질의 행복하게 경험을 시켜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는 뭐를 많이 하게 될까요? 집을 많이 어지럽혀요. 그걸 많이 이해해 주셔요. 엄마에게 육아에서 필요한 역량은 뭐냐? 인내심과 끈기예요. 참을성. 이게 필요해요. 아이를 키울 때.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보면요. 0, 3세가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랬더니 뭐 교육 제품 많이 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주방에 있는 싱크대에 있는 그릇 다 꺼내서 애가 놀 거예요. 허락해 주세요. 자, 그리고 아이가 집에서 막 뛸 거예요. 허락해 줘야 되는데 층간소음 걱정되시죠? 다 안 된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죠? 더 하고 아신 바로 대답 나오는구나. 아이도 똑같아요. 집에서 뛰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럼 애가 뭐 하고 싶을까요? 주방을 울타리를 탁 치고 저하는 네가 들어갈 곳이 아니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정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yes or no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뛰어도 되는 공간 어디를 뛰게 해줄까요? 집안에서. 그렇죠. 너무 오늘은 너무 혁명 이렇게 정답이 나온 경우가 없는데 침대 매트리스를 포기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침대에서는 뛰게 해줍니다. 근데 한 군데만 하면 아이가 절제력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니까 어릴 때는 베란다나 거실에 이거 있죠. 이게 아이들 요즘 유행하거든요. 예, 덤블링 같은 거 할 수 있게 조그맣게 해주고요. 주말 되면 키즈 카페 막 가서 많이 뛰게 해주시면 되세요. 그렇죠? 자, 주방은 어떻게 해줄까요? 우리가 앞으로 주방 울타리를 칠까요? 네, 개방해야 돼.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는 1층 싱크대에 뭐를 두죠? 칼. 다 어디다 올려놔야 될까요? 위에다. 그러면서 다 열면 힘드시잖아요. 한 칸을 아이 칸으로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근데 싱크대 문짝이 다 똑같죠? 아이 0, 3세 발달 단계에서는 그 문짝을 변별하지 못해요. 그러면 아이 싱크대 칸은 뭐를 붙여줄까요? 아이가 좋아하는 스티커를 붙여주면 그 안에 아이가 갖고 놀 수 있어요. 아이는 진짜 핸드폰을 좋아하고요. 아이는 진짜 냄비를 좋아하고요. 진짜 숟가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가지고 놀 수 있게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세요. 예,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안 잊어버리시겠죠. 이 정도만 해야 돼. 많이 해드리면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육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거예요. 뭐니 뭐니 해도 뭐를 잘 먹어야 돼요? 음식. 음식 얼마나 알고 계신지 한번 봐야지. 무농약 무슨 뜻이죠? 이 밭에요. 거름이나 이런 걸 주고 농약을 쳤던 밭인데 이 식물을 키울 때만 농약을 안 쓴 거예요. 유기농, 친환경, 그렇죠? 로아스, 인증 이런 걸 공부하셔야 됩니다. 표시 성분을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얼마 전에 가습기 얘기도 나오고 했잖아요. 성분 공부는 기본이세요. 뭐 때문에요? 우리 아이의 건강. 잘 먹어야 뇌도 건강해지고 신체도 건강해지죠. 그리고 또 정크푸드 안 되죠. 예. 근데 우리 요즘 어머님들이 너무 먹고 싶어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임신 중에 많이 음식 그래도 하셨잖아요. 참았잖아요. 그래서 모유 수유 안 하게 되면은 아기를 유모차를 끌고 그 KFC 막 이런 데 가세요. 그래서 아기를 딱 앉혀놓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막 폭풍 흡입하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이가 그걸 보고 있어요. 예. 보면 이제 아이도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무의식 세계. 제가 무의식이 뇌과학적으로 또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드릴게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연구해요. 근데 아까 좋은 얘기 해드렸으니까 안 좋은 얘도 여기 있는 친구가 나를 계속 학창 시절에 괴롭힌 거예요. 여기 앉은 친구가. 내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무서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 앉아 있는 학생을 안 좋아해요. 무의식 세계에서. 그리고 어떤 아이가 성장을 합니다. 근데 맨날 어떤 고지를 넘으면은 도전해서 이걸 성취를 할 수 있는데 자꾸 힘든 어떤 그 타이밍에 그걸 못 참아서 못 넘어가요. 그래서 이거 있죠. 옛날에 많이 TV에 레드 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린 시절로 쫙 내려갔더니 태어났을 때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기가. 근데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들은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의사하고 간호사한테 안 되겠어.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이게 무의식 세계에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자, 아기가 태어나면 이렇게 안아줄 거잖아요.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생각 안 해보셨죠? 뭐 사랑해 이렇게 안녕 환영해 막 이렇게 막 지구에 온 걸 환영해 막 이렇게 네. 자, 요즘에는요 아이가 좀 창의적이었으면 좋겠으니까 나만의 멘트를 생각해 보세요. 네. 엄마랑 아빠랑 화이팅 해보자 뭐 이런 얘기라던가 네. 안녕 이런 건 맨날 할 거잖아요 앞으로. 그렇죠? 태어난 그 순간 같이 추억할 수 있는 멘트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무의식 세계에 기억하게 꼭 눈 맞춤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이제 순서대로 쭉 갈게요. 이제 어디로 가실 거죠? 산후조리원으로 이제 가실 거죠? 산후조리원에서 이제 돌아오실 거잖아요. 돌아오고 나서가 너무 중요해요. 뇌발달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뇌과학자가 해준 얘기거든요. 잠에서 깼어. 혼자 있는 게 불안해서 막 울어. 이런 아이가 아니라 잠에서 깼는데 혼자서 막 이렇게 즐기면서 좀 놀다가 칭얼칭얼 대는 아이. 하고 싶죠? 예,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이가 집에 오자마자 온통 아이에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나 이제 분유를 먹이고 재운 다음에 한 번은 아이가 몇 분 만에 깨는지를 아셔야 돼요. 산후조리원에 정보를 입수하셔도 되시고요. 그러면 아이가 깨기 10분 전에 그 근처에 앉아서 뭔가 하고 계세요. 자, 아이가 눈을 뜨면요 바로 눈 마주치셔야 돼요. 안녕, 잘 잤어, 우리 또르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아이가 눈을 뜨잖아요. 그럼 또 다시 엄마가 보고 있어요. 안녕, 이게 일주일 동안 힘들어도 계속 해주세요. 그럼 뭐가 형성이 되냐면 신뢰 관계가 형성돼요. 눈을 뜨니까 내가 친숙한 냄새가 나는 어떤 분이 나를 자꾸 쳐다봐 주네.
자, 일주일 뒤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뒤에 숨어 있으세요. 5을 세고 나타나는 겁니다. 뒤에서 하나, 둘, 속으로 세요. 겉으로 세시면 안 돼요. 그럼 애가 다 있다는 거 아니까. 5 해서 까꿍 엄마야. 그 다음엔 10을 세고 20을 세고 하다가 안 나타나셔도 아이가 울지 않아요. 이건 제 노하우예요. 근데 이거 후배들한테 알려줬을 때 한 번도 실패한 적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간헐적으로 하시고 안 된다고 저한테 항의하시면 안 돼요. 꾸준히 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해 드릴게요. 수면의 질이 뇌에 되게 좋아요. 잘 자야 돼요. 어떻게 재우는지. 아까 자장가 불러주죠. 아이가 울어요. 졸리면. 왜 울까요? 왜 울까요? 자, 우리 졸릴 때 기분이 어떻죠? 뭔가 묘하게 이상하죠? 아이는 그 기분이 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서 불안해요. 아이는 잠을 이기려고 해요. 막 처음에 이게 불안해서. 그러다가 막 힘들잖아요. 그럼 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울어요. 아이가 소변을 봐도 울고요. 불편하면 울겠죠. 아이가 불편함을 호소할 때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거. 아이에게 친근한 소리와 냄새를 맡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엄마가 안아줄 건데 무슨 소리가 들리게 안아줄까요? 심장 소리가. 뱃속에서 규칙적으로 듣는 유일한 소리가 뭐죠? 심장 소리예요. 그래서 아이 귀를 왼쪽 심장 소리에 대고 두드려주면서 재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병주 바보 병주 이렇게 하면서 재웠잖아요. 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뱃속의 환경은 어땠죠 지금? 다 이렇게 웅크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속삭이를 해주는 건데 이 뱃속의 환경 그대로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안아서 이렇게 떼서 내리면 잠에서 깨요. 이게 뭐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이를 꼭 안고, 자 이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저를 꼭 봐주셔야 돼요. 나중에 후회하시게 되거든요. 이렇게 쫙 안고 그대로 무릎을 꿇으세요. 아이를 가슴에서 떼시면 안 됩니다. 침대에 놓으셔도 무릎을 꿇으시면 되세요. 네, 아니면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셔서 가슴과 함께 아이를 눕히시는 거예요. 바닥에 눕힐 수도 있어요. 바닥도 편해요. 이렇게 해서 바닥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눕히는 거예요. 자, 누웠죠, 같이 아이랑. 자, 그 사이에 손을 넣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살짝 보면서 심장 박동 소리에 맞춰서 두드려 주시면서 살포시 떼시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중요한 거는 처음에 아이가 고개를 가누거나 움직이지 않잖아요. 주변을 이렇게 뭔가 막아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자요. 자, 여기서 완전 중요한 마침표 하나. 조용한 환경에서 재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가 작은 소리에도 깨는 민감한 수면의 질을 갖고 태어난 환경을 만들어줘요. 어떤 음악 소리든 TV 소리든 좋으니까 소리가 들리는 환경에서 재우시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그럼 아이가 어떤 소리가 들려도 개의치 않고 열심히 잠을 자는. 잠자는 시간 동안에 뇌 발달을 하고요. 잠자는 시간 동안에 키가 큽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거 별로 어렵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이것도 꾸준히 하셔야 돼요. 스킨십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아기는, 자, 저를 보세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래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아이는 사회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슬픈 기저와 표정만 보고 울어요. 그쵸? 아이는 사회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스킨십을 할 때 온몸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주셔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이마에 뽀뽀해줘도 되게 사랑받는 느낌이죠. 근데 아이는 이마에 뽀뽀해주면 요만큼 사랑받는 걸로 느껴요. 자, 지금부터 연습할 건데요. 아이를 살포시 안으세요. 꽉 안으면 안 되고요. 자, 살포시 안은 다음에 강렬하게 흔들어 주실 거예요. 저를 보세요. 사랑해! 이렇게. 근데 이거를 자주 해주면 효과가 없어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지심리학자들이 얘기한 건데요. 잠에서 깼을 때, 잠자리에 들 때는 항상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준다고요? 제가 뒤돌아 있을게요. 자, 하나, 둘, 셋.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랑해, 뽀뽀도 어떻게? 세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자존감이 있는 아이로 자라요. 낮에 혼내셨죠? 밤에 재울 때 그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자존감이 뭔지 아세요? 우와, 난 정말 세상에 태어나길 잘했어. 난 엄마 아빠한테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이걸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스킨십을 해주면 아이들이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이걸 누려요. 막 충전하듯이. 그래서 이거는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그럼 아이가 긍정적으로 자존감 있는 아이로 잘 성장을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